손주 봐주러 갔다가 개밥보다 못한 취급받은 할머니가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77 할머니가 손주 돌보러 갔다가 진짜 개밥을 먹게 되었다면? 그것도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할머니를 개밥 도둑 취급하며 한밤중에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친아들과 며느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반격은 온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머나 세상에 를 연발하게 될 겁니다. 새벽 5시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긴급 호출 따르릉. 따르릉. 67 김순희 할머니는 새벽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맡에 둔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어댔거든요. 화면에는 아들 42살 민재호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엄마, 급해요. 소영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서준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당장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아들이 서울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살게 된 후로 이런 급한 호출은 거의 매달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손자 3살 서준이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좁은 다세대 주택을 나선 순이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순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부려먹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오후 2시 순이는 숨이 막힐 듯 화려한 타워 팰리스 50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38살 며느리 이소영이 거실 소파에서 네일아트를 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프다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던 며느리가 멀쩡히 집에서 미용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오셨어요? 소영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소영아, 너 아프다면서 응급실에. 아, 그거요? 아침에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갔다가 금방 나왔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재호 씨가 호들갑을 떨어서요. 어머니, 서준이 기저귀 갈아야 하고요. 저기 설거지 좀 해주시고. 아, 그리고 분리수거도 오늘까지거든요. 순이는 속이 뒤틀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3살 서준이가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기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참자. 하지만 그날 하루는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소영은 개인 트레이너와 필라테스를 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나가면서 모든 집안일을 순이에게 맡겼습니다. 50평 펜트하우스 청소 산더미 같은 설거지 서준이 돌봄 심지어 애완견 루이 말티즈까지 돌봄 순이의 무릎은 걸레질을 하느라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퇴근하자 부부는 즉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중요한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서준이 저녁 먹이고 재워줘. 냉장고에 뭐 있을 텐데 적당히 드세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밤 11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9시부터 서준이를 재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했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마지막에는 아이를 업고 방 안을 걸어다니며 달래야 했습니다.
결국 서준이가 할머니 등에서 잠이 든 것은 밤 11시가 되어서였죠. 그 바람에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는 힘이 없어 휘청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냉장고 가득 채워진 것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애완견 루이를 위한 프리미엄 강아지 음식들이었습니다. 수제 강아지 케이크 오리고기 저키 연어 트릿 하나하나가 사람 음식보다 비싸 보이는 것들 뿐이었죠. 사람이 먹을 반찬이나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라면 하나, 빵 한 조각도 없었어요. 굶주림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던 순이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강아지 간식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리고기 저키 한 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소영이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목격한 것은 시어머니가 개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영의 목소리가 적막한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입안에 강아지 간식을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딸꾹질이 나왔죠.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죄인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개밥을 드셨다고요? 어머니, 그게 사람이 먹는 거예요? 소영의 눈빛은 혐오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길거리 거지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재호도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던 재호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어머니가 루이 간식을 드셨어요. 개밥을 말이에요. 재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뭘 했다고? 내가 굶어서, 냉장고에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개밥을. 재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진짜. 술 마시고 왔는데 이런 일까지. 엄마, 오늘은 그만 집에 가세요. 내일 정신 차리고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순이는 한밤중에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67 할머니가 개밥 도둑 취급을 받으며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상상도 못할 반전이 시작됩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순이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그녀가 앉은 자리는 일반실이 아닌 특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였죠. KTX 안에서 순이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전무? 나야. 서울 일은 끝났어. 예상대로 며느리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고, 응, 이제 2단계 시작해. 80억 자산 정리건 내일부터 진행하고. 80억? 옆자리 승객이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의 금액이었죠. 아, 그리고 타워 팰리스 소유권 문제도 확인했지? 좋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부산역에 내린 순이는 택시를 타고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 1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김전무 고생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가 예상한 대로였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며느님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신 덕분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순이가 들어간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대저택이었죠. 감천문화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현대식 3층 저택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이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산 최대 수산업체 해동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고 가운데 서 있는 여성이 바로 김순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밥을 먹다가 쫓겨난 그 할머니가 연 매출 100억 원, 순 자산 80억 원 해동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서재에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타워팰리스 50층 펜트하우스 소유권 이전 계약서 소유주 김순희 민재호 사업자금 대출 계약서 연대보증인 김순희 이소영 신분 조회 보고서 의뢰인 김순희 세상에 재호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그의 사업 자금도 모두 할머니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쁜 회장님이 왜 손주 돌보러 갔을까요? 사실 순이는 3년 전부터 회사 경영을 전문 CEO에게 위임하고 명예회장 자리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재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엄마는 그냥 집에서 시간 많으실 거야. 재호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순이는 일부러 이번 기회를 만든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순이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이소영 신원조의 결과라고 적혀 있었죠.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명 이지연 개명 전 이름 전직 강남 고급 룸살롱. 골든클럽 실장 혼인 목적 재산 취득 목적으로 추정 특이사항 결혼 전 민재호 가족재산 상황 집중 조사 소영은 전직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룸살롱 실장 출신이었고 처음부터 재호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죠. 재호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거죠. 소영은 항상 달콤하게 속삭였으니까요. 재호도 결혼 전에 유흥업계에서 일했었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재산을 노린 결혼 사기였다는 것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결혼 후 계획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관리권 박탈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수면제를 장기간 음식에 타서 기억력 장애 유발. 둘째, 병원과 결탁하여 가짜 치매, 진단서, 발급. 셋째, 성년 후견인 신청으로 법적 재산관리권 획득. 최종 목표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통한 완전 독립. 참고사항 아이 출산으로 의심, 차단 및 위자료 증액 효과. 세상에 아이를 낳은 것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계획에 있었던 거죠. 순수한 서준이마저 소영에게는 재산 분할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소영의 모든 행동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순이를 개밥 먹는 할머니 취급한 것도 하인처럼 부린 것도 모두 일부러 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증명서. 김순희 세상에 67 할머니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등 졸업이었죠. 김전무 계획대로 진행해. 내일부터 2단계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며느님이 너무 심하게. 괜찮아.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진짜 며느리의 정체를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순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분노가 아닌 계산이 들어 있었죠. 그 애가 개밥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이제 진짜 개밥이 뭔지 보여줘야겠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개밥을 먹다가 쫓겨난 불쌍한 할머니가 사실은 100억대 기업 회장이었고 며느리는 룸살롱 출신의 전문 사기꾼이었으며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도 일부러 당해준 것이었다니요. 그렇다면 순이는 왜 이런 굴욕을 참아가며 연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2단계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3단계에서는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7 할머니가 룸살롱 출신 며느리와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준비한 복수의 치밀함에 여러분은 어머나 정말 을 연발하게 될 겁니다. 여보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입니다. 순이는 아침 9시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속 전문 변호사였죠. 저 김순희입니다. 긴급 상담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오늘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아, 해동그룹 김순희 회장님.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이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67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죠. 김전무, 오늘부터 그들에게 진짜 누가 주인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마주 앉은 변호사는 조국현 변호사였습니다. 조국현 변호사였습니다. 서울 명문대 법대 동기였던 순이와 4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절친이었죠. 국현아, 나 서울대 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잖아. 내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성격인 줄 알아? 조 변호사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 순이를 떠올려 보세요. 경영학과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학생의 임원까지 지낸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결혼 후 가정에만 전념했지만 그 예리한 판단력과 사업 수완은 여전했습니다. 순이야, 그래서 정확히 뭘 원해? 간단해. 완전한 법적 분리야. 내 재산에 손 하나 못 대게 만들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는 거지. 순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조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소영 완전 신원조회 보고서 첫 번째 충격. 본명은 이지연 개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 룸살롱에서 무려 15년간 근무했습니다. 세 번째 충격. 결혼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 이전 남편들에게서 받은 위자료만 8억 원. 세상에. 이 여자가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다고? 그뿐만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순이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재호 감시일지 첫째, 결혼 전 1년간 재호의 일상을 완전 조사했습니다. 둘째, 해동그룹 상속구조까지 파악했습니다. 셋째, 김순희 회장의 건강 상태까지 조사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재호랑 결혼하기 전에 나를 1년 동안 감시했어. 내가 언제 죽을지, 유산이 얼마인지 다 조사했다고. 조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거든요. 세 번째 반전, 재호도 공범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민재호 채무 현황 첫째,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가 25억 원. 둘째,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이 8억 5천. 셋째,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받은 담보대출 세건. 국현아, 우리 재호가 사업 확장용이라고 속이고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그것도 도박 자금으로 말이야.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친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배신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거야. 재호와 소영이가 공모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지. 조 변호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존속살의 미수나 다름없어. 그래서 내가 개밥 작전을 썼던 거야.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내가 일부러 굶주린 척하고 개밥을 먹은 이유를 알겠어? 그들의 진짜 본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지.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고화질로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몰래 카메라였어? 그래. 내가 며느리에게 선물한다며 준 펜던트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걸 기록했지. 영상 속에서 소영이 순이를 모욕하고 재호가 어머니를 내쫓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1단계 완료야. 이걸로 그들의 본성을 완전히 입증했어. 순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긴급 재산 신탁 계약서 해동그룹 주식 100% 해외 이전 타워팰리스 소유권 회수 소송 민재호 연대보증 해지 통보저 순이야. 이걸 다 실행하면 재호는 하루아침에 25억 빚더미에 앉게 되고 소영이는 사기 혐의로 구속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살던 펜트하우스는 즉시 압류되겠지. 조 변호사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정말 확실해? 돌이킬 수 없어. 확실해. 개밥 먹는 할머니를 만만하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순이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만큼은 지킬 거야.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조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순이야. 복수하면서도 진짜 소중한 것은 지키는구나. 국현아, 내일부터 모든 계획을 실행해. 그들이 개밥이라고 무시했던 할머니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야. 순이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과연 룸살롱 출신 며느리와 배은망덕한 아들은 이 완벽한 복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개밥 먹는 할머니를 무시했던 룸살롱 출신 며느리와 배은망덕한 아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DA 오전 9시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민재호 대표님이십니까? 저희 국세청 조사일과입니다. 재호는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손에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국세청이라고요? 네. 국세청이요? 저한테 무슨 탈세 및 재산 은닉 혐의로 긴급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세무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자 재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소영에게 갑자기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소영 씨 맞으시죠?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입니다. 결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 소영이에요. 이소영? 본명 이지연 씨 맞으시죠? 지금 즉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소영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명품 핸드백과 보석들도 모두 압수당했죠. 오후 2시 타워팰리스 50층 펜트하우스 부동산 강제 집행관입니다. 이 주택은 김순희 여사 소유로 확인되어 즉시 명도 집행을 시행합니다. 재호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죠. 실소유주는 김순희 여사이고 귀하는 임시 거주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죠.
실소유주는 김순희 여사이고 귀하는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주신 것이었는데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집행관이 보여준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세금 10억 원 김순희 여사에게 즉시 반환 요구 지금까지 관리비, 공과금, 미납분 총 3천만 원 그동안 어머니께서 모든 비용을 대신 내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드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유주가 아니라 어머니 돈으로 사는 세입자였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4시 재호의 회사.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어요. 뭐라고? 왜? 김순희 회장님이 연대보증을 해지하셨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직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25억 원을 즉시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못 갚으면 개인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재호는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도 집도 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부인께서 구속되셨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그 순간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떠 있었죠. 여보세요. 재호야, 나야.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엄마가 이런 걸 다? 그래. 개밥 먹는 엄마가 한 일이야. 놀랍지? 순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너 기억하니? 어릴 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남을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엄마, 그때는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영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원래는 착한 애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렇게 하시면 서준이는 어떡해요? 서준이 아빠가 이렇게 되면 그 아이만 불쌍해져요.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이번 한 번만요. 앞으로는 엄마를 모시고 살겠어요. 효도도 제대로 하고. 제발 엄마. 기회. 너희가 나를 개밥 도둑이라고 했을 때 이미 기회는 끝났어. 재호야, 엄마가 기회를 안 줬나? 너희 결혼할 때 펜트하우스 전세금 10억을 내줬지. 그때 소영이가 시어머니 무시하는 걸 봤어도 참았어. 그리고 작년에 너 사업 자금 15억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줬잖아. 그 돈으로 도박한 걸 알고도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심지어 소영이가 나보고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좀 품위 있게 행동하세요라고 했을 때도 서준이 때문에 꾹 참았어. 그런데 이번엔 개밥 도둑이라고? 수도 없이 기회를 줬는데 더 바라는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재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실망스럽다.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죄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어. 서준이요? 응. 서준이 교육신탁 10억 원을 설립했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원될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너희 부부는 완전히 손을 떼야 해. 서준이는 내가 직접 키울 거야. 그리고 너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엄마, 재호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니? 순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돈과 지위에 물들어서 엄마를 개밥 먹는 할머니 취급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말이야. 엄마, 25억 빚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말이야. 내가 어릴 때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널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서서 장사하고 내가 학원비 달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했잖아. 겨울에 연탄값 아끼려고 내가 떨어가면서도 내 방만큼은 따뜻하게 해줬고 내가 굶어가면서도 내가 먹고 싶다는 치킨 사주려고 돈 모았던 거 다 잊었니? 내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울면서 빌어서 돈 구해왔는지. 그런데 지금 엄마를 개밥 먹는 할머니 취급하니? 재호는 콧물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든 희생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이제 너도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 때야. 남의 돈에 기대지 말고 부모 재산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보거라. 재호와의 마지막 대화를 끝낸 후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개밥이라. 내가 평생 먹어온 건 쓴맛이었는데. 그녀의 옆에는 3살 서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과연 구속된 재호는 25억 빚을 갚고 진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결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소영은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이 할머니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저씨,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 25억 빚을 지고 맨손으로 시작한 재호가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고급 양복을 입고 살던 그가 이제는 장화를 신고 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었죠. 손님, 이 고등어 정말 싱싱해요.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재호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빠져있던 도박은 완전히 끊었고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로는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살고 있었죠. 돈과 지위에 찌들어 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재호의 가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재호야, 장사 정말 잘하네. 벌써 시장에서 소문난 청년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1년 만에 순이를 찾아온 재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대신 시장에서 입던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죠. 재호야,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재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이었는지. 순이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정직한 노동의 흔적이 가득했죠. 그리고 어머니, 25억 중에 일부를 갚았어요. 앞으로는 최소한 먹고 살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빚값을 갚을 거예요. 10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반드시 전부 다 갚겠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사실은 소영이 교도소 생활비 내가 매달 20만 원씩 넣어주고 있어. 네? 어머니가요? 그래.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내가 댔어. 그 애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어머니. 왜요? 재호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이야.
내가 복수만 한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애도 서준이의 엄마잖아. 서준이가 커서 엄마를 진짜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 돌아온 6세 서준이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말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랜드마,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달려와 안겼죠. 그날 오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소영이 찾아왔습니다. 2년 6개간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매일 반성하며 써온 감사와 사과 노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정리한 노트 3건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진짜 개밥보다 못했던 건 저였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진짜 어머니셨는데 제가 교도소에서 매일 밤 울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셨는지, 그리고 서준이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의 아이인데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소영의 목소리는 2년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식적인 애교 섞인 말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떨림과 간절함이 묻어났거든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순이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개밥이라고? 이게 바로 할머니의 사랑밥이야. 재호와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이가 손자 서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서준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67 할머니가 개밥 한 조각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지만 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당장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67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과 마지막 사랑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주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